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다. 바로 빨간 마스크 이야기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자가 빨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쁘냐고 물어본 다음 예쁘다고 대답하면 여자가 마스크를 벗고 그럼 나랑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입을 찢어버린다는 괴담이었다. 빨간 마스크가 혈액형별로 입을 찢는 범위가 다르다. 실제로 빨간 마스크를 본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막 들리다 보니 그 당시 어렸던 나에게는 빨간 마스크 괴담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잠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도저히 안 오길래 잠자리를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에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다. 그러면서 문 너머로 보이는 현관문을 보게 됐다. 그때 우리 집 현관문이 위아래가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었는데 밖에 있는 가로등빛이 현관문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집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마치 무드등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잠들락 말락 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 시뻘건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때 엄마는 거실에, 아빠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기에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을 뿐더러 우리 가족 중에 저런 빨간색 옷을 입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선 말이 안 나왔다. 그리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내 첫 과잉 울림이었다. 나는 온몸을 뒤덮는 공포에도 가만히 바닥에 누운 채 현관문에 있는 빨간 그림자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림자가 현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그림자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순간 빨간 마스크 괴담이 떠오르면서 재빨리 눈을 감고 제발 내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속으로 빌었다. 그때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뻐요. 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입 상태가 걱정됐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곧이어 빨간 마스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눈을 감고 있으면 배경이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빨간 마스크가 내 방문 앞까지 왔는지 붉은색 배경에 검은 눈과 입이 생기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기 시작했다. 내가 예쁘니? 나는 입이 찢어지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눈을 더 질끈 감았고 절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쿠키가 짖기 시작했다. 쿠키는 택배기사님이나 배달기사님같이 집에 낯선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짖지 않는데 쿠키가 짖어준 덕분에 굳어있던 몸이 움직여지면서 가위에 풀려날 수 있었다. 나는 얼른 방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빨간 마스크는 사라지고 없었다. 빨간 마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환각과 환청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좀 소란스러웠는지 아니면 쿠키가 짖는 소리 때문이었는지 거실에서 주무시던 엄마가 잠에서 깨셔서 내 방으로 오셨다. 다행히 엄마의 입은 멀쩡했다. 류야, 불 켜고 뭐해? 나는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드렸다. 그런데 엄마가 바닥에 있는 내 베개를 슬쩍 보시더니 다음부터 절대 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다. 새벽에 귀신이 문을 통해서 지나다니기 때문에 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다고 말이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방금 보고 들었던 것들이 환각과 환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절대 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않는다. 나는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자고 왔다. 외할머니 댁에 가면 강아지도 있고 아궁이에서 불장난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언제나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그중 가장 좋았던 건 외할머니가 엄마 몰래 챙겨주시던 용돈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외할머니 댁에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놀러와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그랬듯이 나를 외할머니 댁까지 차로 태워주신 다음 다시 서울로 가셨고 나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고추를 말린다고 하셔서 나는 외할머니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외할머니 댁 바로 앞에 있는 갈대밭으로 갔다. 그 갈대밭이 좋았던 게 갈대가 내 키보다 크게 자라 있어서
뭔가 아지트놀이하게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갈대밭 안에서 한참 아지트놀이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얼마 뒤에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엄마의 목소리에 잠에 섰겠다. 엄마는 보통 나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주면 2, 3일 뒤에 다시 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그때 엄마의 목소리도 좀 이상하기도 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나는 갈대밭 안에서 엄마를 불렀다. 엄마, 나 갈대밭에 있어. 그런데 엄마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외할머니였다. 엄마의 목소리에 이어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외할머니 목소리도 뭔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이번에는 엄마와 외할머니를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할머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엄마와 외할머니의 대화가 멈췄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내가 있는 갈대밭 안으로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너 누군데 여기 혼자 있어? 설마 길 잃은 거야? 그건 분명히 앳된 엄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보면 볼수록 외모도 엄마와 닮은 것처럼 느껴졌다. 야, 너 누군지 왜 말을 못해? 너 어디서 왔냐니까? 여자아이는 계속 나를 추궁하듯이 물었고 내가 어버버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너 잠깐 기다려. 우리 엄마 불러올게. 라는 말을 하고서 갈대밭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얼마 뒤에 나를 부르는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잠에 섰겠다. 꿈을 꾼 것이었다. 진짜 이상한 꿈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얼른 갈대밭을 빠져나와 외할머니에게 갔다. 이놈아, 할머니가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할머니 놀랬잖아. 할머니 죄송해요. 갈대밭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 근데 저 진짜 이상한 꿈 꿨어요. 나는 꿈 내용을 까먹기 전에 얼른 외할머니에게 방금 꿨던 꿈을 말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요상하다, 요상해. 라는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시는 거였다. 할머니, 뭐가 요상한데요? 저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나에게 이 말을 해주셨다. 옛날에 너네 엄마가 너 만날 때 할머니랑 마당에 있는데 누가 갈대밭 쪽에서 엄마, 할머니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할머니가 너네 엄마한테 갔다 와보라고 했더니 갈대밭에 갔다 온 너네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애가 혼자 있는데 질문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갈대밭으로 가봤더니 남자아이는 사라지고 없더라고.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그렇게 외할머니는 한참을 요상하다고 혼잣말을 하셨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나를 데리러 온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엄마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했다. 나는 그 일이 있고서 외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갈대밭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정말 시간여행을 했던 걸까? 아직도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날의 일이 생생히 기억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에 겪은 일이다. 그날도 나는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날이 슬슬 어두워지려고 하자 강아지와 공원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다. 그 공원에서 집으로 가려면 골목길 하나를 지나가야 했다. 골목길 특성상 길이 좁은 만큼 맞은편에서 사람이 올 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강아지를 안고 걸어갔다.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 흥분해서 가끔 짖을 때가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렇게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안고 있던 강아지가 뛰쳐나가지 않게 꼭 안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은 아저씨였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조금 특이했던 게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한 손을 가방 안에 계속 집어넣고 있었다. 가방에 중요한 거라도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저씨를 지나치려던 순간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아가씨, 네? 아저씨는 내가 안고 있던 강아지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다. 강아지가 귀여워서 그런데 혹시 만져봐도 될까?
강아지를 만져보고 싶다는 아저씨에게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뭐해서 일단 허락을 했다. 다행히 강아지는 아저씨를 보고 짖지 않았다. 그런데 아저씨가 뭔가 수상했다. 강아지를 만지면서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아까부터 가방에 넣고 있던 손을 빼지 않고 있었다. 그때 아저씨가 나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야? 미우예요. 몇 살이야? 3살이요. 그럼 아가씨는 몇 살이야? 전 고등학생이에요. 아저씨는 강아지에 대해서 묻다가 점점 나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 그때 아저씨와 내 옆으로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셨다. 아주머니도 그 아저씨가 수상하게 느껴지셨는지 지나가면서 아저씨를 쓱 쳐다보셨다. 그러다 아주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거셨다. 미련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야지. 아주머니는 나에게 이 말을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다. 그런데 일단 내 이름은 미란이가 아니었고 아주머니도 처음 보는 분이셨는데 아주머니의 눈빛을 보고서 얼른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아주머니를 따라갔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나와 친한 척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이런저런 말을 하셨다. 저녁은 먹었어? 엄마 집에 계시지? 이번 시험은 잘 봤어? 그러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셨다. 나는 왜 아주머니가 자꾸 뒤를 보시나 싶어 아주머니의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아까 그 아저씨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아저씨를 보고 내가 조금 무례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머니를 따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아주머니를 따라 빠르게 걸었고 아주머니는 골목을 벗어나서야 나와 친한 척 하시던 걸 멈추셨다. 그러고는 나에게 이 말을 해주셨다. 아가씨,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음부터 주변에 사람 없을 때 누가 접근하면 조심해. 네? 왜요? 아니, 아까 그 남자가 메고 있던 가방 있지? 가방에 계속 손을 넣고 있는 게 수상해서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가방 안에 벽돌이 있더라고. 아주머니는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고 가던 길을 마저 가셨고 나도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아저씨는 왜 가방에 벽돌을 넣고 다녔던 거며 그때 아주머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집으로 가면서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그 아저씨와 또 마주칠까봐 한동안 그 골목은 물론 공원 쪽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중학생 때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공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었다. 당시 심적으로 힘들어서인지 가끔 꿈속에서 꿈인 걸 인지하는 자각몽을 꾸곤 했다. 남들은 자각몽을 꿀 때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물속을 탐험하면서 꿈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하는데 나는 꿈속에서 꿈인 걸 의심하는 순간 곧장 잠에서 깨곤 했다. 그날도 나는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게 됐다. 그 꿈에서는 현실과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었다. 친한 친구와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반이 된 데다가 학교 끝나고 친구랑 걷고 있는데 연예인같이 생긴 오빠가 와서는 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친구와 재미삼아 참여했더니 운 좋게도 1등에 당첨돼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최신 스마트폰을 상품으로 받게 됐다. 그러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빠가 복권에 당첨됐다며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파트에 살아보는 건 내 소원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여서 엄마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나는 엄마와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했다. 야, 오늘 왜 이래? 이거 꿈 아니지? 그런데 친구가 너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꿈은 무슨, 꿈 아니야. 빨리 가자. 그 순간 친구가 빨리 가자는 말에 그러고 보니 어디를 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꿈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한 번 더 물어봤다. 이거 진짜 꿈 아니야? 내 볼 한 번만 꼬집어주라. 그러자 친구가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왜 자꾸 헛소리야? 빨리 가자니까. 그런데 나는 이 친구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 이렇게 사소한 걸로 짜증을 내는 친구가 이상해서 꿈일 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친구 몰래 볼을 꼬집어 봤다. 역시나 아무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친구에게 볼 꼬집은 걸 보여줬다. 야, 내 말이 맞잖아. 이거 꿈이야. 나 지금 하나도 안 아파. 그러자 친구의 표정이 확 일그러지더니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꿈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다.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때 꿈에 나온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꾼 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줬더니 친구도 신기해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꿈에서 꿈이라고 하면 꿈속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던데 진짠가 보네. 그 말을 하면서 신기해하는 친구의 표정에서 순간 꿈속에서 봤던 친구의 표정이 겹쳐 보였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자각몽을 꾸고 있진 않지만 그 꿈 때문에 한동안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꾸 꿈속 친구의 표정이 떠올라 힘들었다. 우리 외할머니는 무당이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자주 눌리고 귀신 같은 존재를 종종 보곤 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귀신인지도 몰랐다. 나이를 좀 먹어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게 나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루는 엄마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엄마도 어렸을 때 나와 똑같은 현상을 겪었다며 나이가 더 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엄마의 말대로 정말 중학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고등학생이 되니까 피곤한 날에 가위에 눌리는 것 빼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 그러다 내가 20살 때 소름 돋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친구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날이었다. 그 친구는 20살이 되자마자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 자취방을 구했는데 우리 집에서 7정거장 거리밖에 안 돼서 주말에 자주 놀러 가곤 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내가 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살에다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 보니 술 기운이 더 빨리 올라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외박이 안 됐기 때문에 친구에게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엄마와 간단하게 통화를 한 뒤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리고 나는 택시에서 씻기에 못 이겨 잠이 들었다. 잠시 뒤에 정신이 들었는데 내가 엄마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닌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다. 엄마는 그런 나를 계속 달래주셨다. 그러다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내 침대 위에서 깼다. 숙취 때문이었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 순간 내가 엄마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꿈을 꾼 건가 싶어 엄마에게 가서 물어봤다. 엄마, 나 어제 엄마한테 울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셨다. 너 어제 어디서 술을 마셨길래 집에 귀신이 붙어와? 앞으로 절대 술 마시지 마. 알았어? 엄마가 말하기를 내가 어제 귀신이 붙어서 빙의가 됐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귀신이 붙은 장소가 친구네 자취방 같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어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엄마를 붙잡고 울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듣고서 평범한 술주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셨다고 했다. 엄마가 추측하기로 내가 빙의됐던 귀신은 한이 많은 할머니 같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엄마에게 억울함을 쏟아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이 얘기를 다 해주신 엄마는 나를 데리고 곧장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서 나는 외할머니에게 국 같은 걸 받았다. 그때 외할머니가 나에게 소금을 뿌리셨는데 신기한 게 소금이 엄청 뜨겁게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슬픈 감정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외할머니 무릎에 누워 있었다.
외할머니는 이제 괜찮다며 엄마가 나한테 무속인 피가 흐르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라면서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고 놀란 나를 달래주셨다. 그 후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최대한 조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그 자취방에 살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가 자취방에서 가위에 눌릴 때마다 처음 보는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그날 나는 지하철역 광장 벤치에 앉아 친구가 학원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소리가 들린 곳을 쳐다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네? 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인데요. 지금 교수님 과제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설문조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말한 땡땡대학교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였지만 과제로 설문조사 중이라는 남자의 말에 나는 같은 학생 신분으로서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제가 뭘 하면 돼요?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양말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5살이요. 그럼 중학생이시겠네요. 네.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양말이 유행인가요? 이렇게 남자와 나 사이에서 양말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다. 그러다 남자가 내 양말을 보여달라고 했다. 지금 학생이 신고 있는 양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양말을 보여드렸더니 이번에는 내 양말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양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나는 뭐 인증사진이 필요한 거겠지 싶어 그냥 알겠다고 허락했다. 남자는 내 양말 사진을 몇 장 찍더니 이런 말을 했다. 학생, 이 양말 저한테 파실래요? 10,000원 드릴게요. 진짜요? 신던 양말을 10,000원에 산다는 남자의 말에 나는 큰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하고 남자에게 양말을 건네줬다. 그러자 남자가 정말 10,000원을 줬다.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사라졌다. 그때까지 나는 10,000원을 받고 이게 웬 떡인가 싶었다. 잠시 뒤 학원이 끝난 친구가 왔다. 너 왜 맨발이야? 나는 친구에게 10,000원을 보여주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자랑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부러워하기는커녕 놀라는 것이었다. 야, 그 사람 변태 아니야? 나한테 대학생이랬는데. 무슨 대학교 과제가 신던 양말을 가져가냐? 그 남자가 땡땡대학교라고 했다고? 응.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친구는 그 말을 하고서 인터넷에 그 대학교를 검색해봤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남자가 말했던 땡땡대학교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양말을 들고 좋아하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남자는 무슨 짓을 하려고 내가 신던 양말을 가져갔던 건지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다. 중학생 때 내 친구 중에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A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럴만도 했던 게 우리 학교가 오래된 건물이라 교직원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변기통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을 정도로 많이 낡았었다. 그리고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인지 낮에도 화장실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음침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A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내가 주로 같이 가주곤 했다. 그날은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때가 체육 시간이었는데 비 때문에 운동장이 아니라 강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한참 수업을 받던 중 A가 내 옆으로 슬쩍 다가왔다. 비우야, 그 말에 A를 봤더니 A의 표정이 안 좋았다. 에이야, 왜 그래? 나 배가 너무 아파. 보건실 가야 돼? 아니, 화장실. 그럼 1층 화장실에 가 있어. 내가 선생님한테 말하고 휴지 구해서 금방 갈게. 그렇게 A는 화장실로 향했고 나는 바로 체육 선생님에게 말을 하고서 1층에 있는 보건실에서 휴지를 빌린 다음 A가 있을 1층 화장실로 갔다. 1층 화장실에는 화장실 칸이 3개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A가 어디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화장실 3번째 칸 문 밑으로 팔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이야, 휴지 줄까? 하지만 A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A가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내가 쓸 휴지를 조금 뜯은 다음 A에게 휴지를 건네줬다. 그리고 나도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볼일을 봤다. 볼일을 다 보고서 손을 씻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더니 A의 팔이 휴지를 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A야, 뭐해? 이번에도 A는 대답이 없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A. 계속 나와 있는 A의 팔. A가 볼일을 보고 있음에도 나지 않는 냄새와 소리.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냥 A가 배가 많이 아팠었나 보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천천히 나와. 나는 A에게 이 말을 한 뒤 화장실 밖에서 A를 기다렸다. 그때 A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우야, 그런데 그 소리는 화장실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다. A는 복도에 있었다. 너 화장실에 있던 거 아니었어? 나 2층 교직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 늦게 올까봐 1층 화장실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냥 2층으로 갔어. 나 1층 화장실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이 앞에 서 있던 거야? 미안. A의 말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나 화장실에서 넌 줄 알고 모르는 사람한테 휴지 줬는데. 나는 순식간에 모르는 사람한테 장난을 친 게 돼버려서 사과를 하기 위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세 번째 칸 문에 노크를 했다. 그런데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었다. 설마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화장실 칸 안에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내가 아까 팔에 쥐어줬던 휴지가 놓여 있었다. 분명 내가 화장실 앞에서 A를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날 내가 봤던 그 팔은 대체 뭐였던 건지 아직도 나에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 A와 B라는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다녔다. 그 독서실에는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3인실이 있어서 A와 B가 다들 다른 반이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항상 독서실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독서실에 갔다.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 거라 생각하고 3인실 방문을 열었는데 이미 A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다. 얘는 무슨 오자마자 잠을 자? 나는 A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A를 깨우지 않고 옆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B가 아직도 독서실에 안 왔길래 마침 심심하기도 해서 복도로 나와 B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비야, 언제 와? 나 뭐 좀 사야 해서 어디 좀 들렸다 가는 중이야. 응, 빨리 와. A가 계속 자고 있어서 나 심심해. 근데 A가 거기 있다고? 응, 어젯밤에 뭘 했길래 아까부터 잠만 자네? 그런데 B가 이상한 말을 했다. 내가 지금 A랑 같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네가 지금 A랑 같이 있다고? 응. 아무튼 우리 금방 갈게. 나는 B가 장난치는 줄 알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3인실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A가 없었다. 분명 방금까지도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말이다. A가 방을 나갔다 해도 내가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독서실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독서실에서 나와 밖에서 애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뒤 정말 B가 A랑 같이 독서실에 왔다. 너 왜 밖에 있어? 얘들아, 나 귀신 본 것 같아. 나는 A와 B에게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하지만 애들은 귀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방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애들과 함께 독서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동안 계속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까 복도에서 통화할 때 3인실 방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너무 찜찜한 나머지 독서실 직원한테 가서 사정을 말한 다음 아까 내가 있던 복도 CCTV를 봤다. 역시나 그 방에 들어가고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 후 우리는 독서실 방을 옮겨야 했고 절대 그 독서실에 혼자 가지 않았다. 그때 내가 헛것을 본 거라고 넘기고 싶지만 1시간가량을 그 여자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기억이 더 잊히지 않는다.